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이 속보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일피일 회동 미뤄지면서 이 신구 간 권력 갈등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도대체 언제 만나는 것이냐. 전국의 핵으로 부상했었는데 조금 전 이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양측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내일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드디어 회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19일만 대선 19일 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 한 번 회동이 불발이 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노태우, 김영삼 두 분이 18일 만에 만났다고 하니까 역대에서 가장 늦은 만남이었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두 분이 왜 안 만나느냐, 빨리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요구가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 주변에 이제 안보 위기도 고조되는데 현직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도 있었고 조금 실무적 기술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배경이라는 이제 사면 또는 인사권 문제가 있었는데 인사권 중에서도 특히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감사원에서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식으로 정리를 했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한국은행 그리고 아직 총재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네. 선관위 상임위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지지율이 50%를 넘긴 하지만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이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조금 얻는 차원에서도 회동을 결심한 것 같고 두 분이 이제 만남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늦은 만큼 더 좋은 결과, 더 유의미한 결과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되겠죠. 네, 이번 만찬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사실 협의는 이제 이철희 수석이 해왔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급을 맞추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 당선인 비서실장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유영민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급을 맞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늦게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되게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두 분 다 국민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통합을 강조한 두 분이 오히려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좀 웃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땐 2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웃는 모습이 중요하군요. 그랬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또 아름답게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좀 실현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두 분 다 모두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론에 밀려서 제가 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지만 좀 제발 부탁인데 갈등보다는 어떤 합의와 웃음으로 끝나는 내일 회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선임자가 후임자에 대한 이 어떤 축복, 새 정부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 후임자가 선임자에 대한 어떤 이 존중과 배려의 모습 이런 거를 국민들이 원할 텐데 장해찬 평론가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지금 보면은 오찬이 아니라 만찬으로 한다. 만찬. 그래도 저녁 자리에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이 회담의 어떤 무게감을 따질 때 차담회 정도로 간략하게 약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오찬이 낫고요. 오찬보다는 만찬 자리에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조금은 연기된 만큼 만찬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그 연기된 시간 이상의 깊은 대화를 두 분이 나눌 거라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뭐 반주가 곁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 터놓고 이 대통령으로서 겪었던 국정의 어려움,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지금 겪고 있는 국정의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국민들께 공개된다면 비록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지만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가 되었던 쟁점 사항은 특히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남은 임기 동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 임명하는 것보다는 새 정부에서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당선인 측의 입장이 아니라 감사원의 중립적인 판단으로 결론이 지어지면서 이 회동도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만찬에 이제 비서실장이 배석한다라고 했지만요, 위원님 사실 독대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부분이잖아요. 뭐 독대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겠습니다. 만찬을 함께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만찬이 끝나고 차 한잔 하는 시간에 네. 실장들은 조금 비켜줘서 그 앞에 녹지원 산책하고 두 분이서 상춘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 내일 가장 중요한 의제는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그 뭐 엊그제만 하더라도 서로 직접 나서가지고 서로를 비판하던 분들이 아니 오찬도 아니고 왜 갑자기 만찬까지 하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가장 중요한 합의는 네. 지금 인사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이전 내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저녁에 만납니다. 화요일 날 뭐가 있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있죠. 네.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해서 용산 집무실 이전하기 시작하면은 5월 9일까지는 그 하기 힘들지 몰라도 뭐 적어도 5월 안에는 가능하고 또 아하, 우리나라 네. 그 국방부 군인이라는 그 집단이 어떤 일을 딱 명령을 받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추진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라도 두 분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합의를 한다면은 5월 9일 이전에도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찬을 하는 걸로 기대하고 그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 문 대통령도 또 윤 당선인도 민생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코로나 관련 민생 특히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위해서 추경 하는 문제 약간 지금 그 기재부 장관 쪽에서는 이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우기도 있지만 두 분이 합의한다면 뭐 그거는 추진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인한 물가 뭐 오르고 또 민생 문제 이런 거 합의할 수 있고 가장 좋으면은 무슨 부동산 문제도 조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문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네. 국민 통합, 여야 협치라는 차원에서 네.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걸로 봅니다. 본부장님,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발표에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제 없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었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무슨 소리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의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만찬이라는 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넉넉한 대화의 시간이 보장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의제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의제들이 그 만찬이라는 넉넉한 시간 안에 대화 테이블에 올라올 여지가 충분해지는 것이죠. 양측에서 적절한 수위로 타협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저는 이도훈 의원님 설명 들으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지금 국민적 관심은 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예비비 의결이나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있을지 몰라도 두 분은 아마 이 50조 원, 이 윤석열 당선인의 네.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 이걸 마련하기 위한 추경액에 어느 정도 지금 실무적인 논의도 되고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추가적인 추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요.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홍남기 부총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이 경제부총리는 반대하지만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만약 두 분이 만나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 예비비 의결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정도만 합의하게 된다면 네. 이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만 타결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가 추경을 통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겠다는 이 합의를 도출해 내신다면 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정말 민생 이슈를 가장 먼저 챙겼구나라고 박수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경 문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사람의 이 회동 이후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두 사람은 뭐 이번에 회동 문제로도 굉장히 얼굴을 붉혔지만 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 정권과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진 이 수사들을 통해서 뭔가 얼굴을 붉히는 듯한 이런 모습, 악연들이 좀 겹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의미 좀 다를 것 같아요. 회동을 받아들인 의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두 분께서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만찬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 붉히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그렇겠죠. 것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예를 들면 인계도 했고 대통령 인수도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네. 충분히 아마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관련해서도 좀 일정하게 스스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ICBM을 쏜 게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한반도 안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건 네. 좀 일정을 좀 보고 국민 네.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건 좀 약간 5월 10일 이후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을 이렇게 예를 들면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쉽게 합의될 찬성하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당선인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한다면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민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좀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용산 이전은 좀 차츰차츰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하고 네. 민생 문제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합의하는 방식을 통해서 두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소위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내일의 만찬은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좀 욕을 얻어먹을 부분들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재원 비서실장이 욕 얻어먹으면 돼요. 두 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두 분은 민생 문제 합의하시고 웃는 얼굴로 나오셔서 좀 끝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회동이 성사되기 전에 사실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 시점에서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라는 감사원 측의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 임명 재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권 2학기 현 시점에서 재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 네. 내용 목소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현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제청하는 거, 임명하는 거 좀 부적절하다라고 사실상 밝힌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 감사위원 두 분을 임명을 하시면 한 달 정도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면 4년 가까이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임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법적인 문제였는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그 감사원법에
그리고 헌법에 그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야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 그 조항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호수 그 전 검사를 감사위원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하지 않은 것도 그런 조항 때문에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조항을 원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윤석열 두 분 간의 어떤 그 인사권의 그 갈등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됐는데 대체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회동 이후에 그래도 나는 그 감사위원을 뭐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실지도 모른다는 이제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네. 이 문제는 여기서 그 인사를 차기 정부에서 하는 걸로 그 정리된 네.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관련해서 이 관련된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재해 현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요, 이 임명 제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청 단계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임명권자하고 제청권자가 잘 협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추천하는 인사가 무조건 다 비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 최재해 원장의 이 발언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청와대가 김호수 당시 이제 법무부 차관을 이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할 때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반발하면서 이 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류호정 의원이 물어본 것에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라도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압박을 해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렇게 제청을 하도록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적은 거죠, 이제.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감사원장 이제 최재해 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이 남은 감사위원 제청과 임명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감사원에서 이게 부담스러웠다면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정정하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언론 보도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죠. 굉장히 많이 나온 다음에 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감사원 차원의 정정 코멘트가 전혀 나오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럼 이건 인수위 업무 보고한 그대로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제청과 임명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정치적 중립 보장상 맞는 것 같다라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갑자기 떡하니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임명을 해달라고 제청하게 되면 국민들이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명히 최재해 원장과 감사원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큰 정치적 경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이상 네.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2명 임명을 하고 싶어도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원은 이제 얼마 전에 인수위 업무 보고도 마쳤는데요, 교수님.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업무 성과로 기재했다가 인수위원들에게 좀 질책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인수위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네. 같고요. 아직까지 뭐 월성 원전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문제가 있는지 위법이 있는지 상황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에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데요. 전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제와 차기 정부의 운행 과정에서의 협조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가장 중요하기는 현재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문제를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차기 정부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인사에 대한 청구를 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행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안 그렇게 되면 이 감사원 자체의 정책 중립성이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문재인 정권 감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원을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가 자기 사람들을 씹는 방식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쌍방이 감사원을 정치적 중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일 만찬이 좀 있을 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양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좀 적절한 좀 네. 교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에서 굳이 뭐 감사원을 그런 식으로 질책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관들이 함께 현장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같이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실은 특히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 우리 공무원을 우군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그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너무 그렇게 그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최재 감사원장도 왜 이런 그러니까 감사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냐면 이분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처음부터 감사원에서 한 네. 30년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그 보호하고 싶고 감사원의 명분을 따르고 싶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되고 특히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또 최재 원장이 그런 판단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원장이 있고 6분의 감사위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6분의 감사위원 중에 한 5분은 그 내부에서 올라오신 분이고 한 분 정도를 검사나 판사나 교수분들을 임명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외부 인사를 많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인사권을 그 행사를 하시게 되면은 가급적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네. 감사원 내부 분들을 많이 발탁하는 차원이 조금 그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만남을 통해서 이 회동으로 있었던 이 갈등들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 만남을 두고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 전 사저로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께서 오셔서 아마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뭐 지방을 가시는데 허락되면 좀 찾아오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신 게 아니고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건 시간은 조금 나중에 조율을 한번 해보자. 네. 지금 보면은 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 순회를 하는 그 사이 이 영남권 대구를 방문해서 이 달성군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4월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 사람의 전격적인 만남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추측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실 때에도 주요한 정치적 국면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본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국민 통합이나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남이 지연된 것도 사실은 아니죠. 이제 막 사저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의 말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건강 회복 이후에 적절한 날짜가 된다면 두 분이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고 싶다, 초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또 취임식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여지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사저 정치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몸 추스리고 계신 상황에서 사저 정치를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루지 못한 꿈을 말씀하셨지만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과 국가에게 봉사할 것인가 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을 누구한테 국민한테 탄핵을 당한 거고 국회에게 탄핵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제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좀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몸을 추스리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진보든 보수든 원로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적인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원로들이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나름대로 원로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차피 사면 복권이 된 이후에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이런 두 가지의 축으로 가셔야지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국민의힘 전신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친일 친박 개파 논란이었었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도 과거의 친일 친박 논란과 같은 개파 정치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과거에 더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방식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심으로 이번 순서에서 분석을 해봤고요.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